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용어를 설명할 거예요. 물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용어 설명을 떠나서 이 PBR을 설명할 건데, 이 PBR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떤 기업을 매매할 때, 먼저 뭘 보죠? 주가를 보나요? 주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먼저 볼 건 회사 상황을 보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잘 벌고, 전망이 있고, 잘 벌어왔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기본은 재무제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회사가 갓기업인가, 을기업인가를 봐야지 향후 매출의 향방이랄까? 또, 을기업은 매출이 꺾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쵸? 갑이냐, 을이냐를 당연히 보고, 그지만 그 갑, 을은 회사 상황이잖아요. 회사 상황. 또 수출을 하고 할 수 있냐, 못하냐, 라든지, 제가 그 어떤 매매하는 기업의, 소비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건 이제 회사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그냥 사면 안 되죠. 물론 그것만 보고 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가 비싸든, 싸든 그냥 사라는 거예요. 비싸도 상관없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퇴출당했지만, 다시 유튜브 하시던데, 오늘은 PBR 퍼 중에 이제 PBR을 설명할 건데, PBR은 회사 상황이 아니에요. 회사 상황은 무관해요. 단지 저희 같은 주식을 거래하죠. 거래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너는 PBR 보냐? PBR 안 봐요.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그 지분을 안 팔 거니까. PBR은 뭐다?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수익성 대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또 너무 싼 거 아닌가? 이거 판단할 때 기준을 크게 두 가지인데 PBR 포로 보는데 PBR 무시 많이 하죠. 무시하라는 말도 해요. 또 PBR 너무 매몰되면 큰 돈을 못 번단 말해요.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PBR을 무시하잖아요. 결국 저희가 적은 돈일 때보다 큰 돈일 때가 유의미한 거래 매매하는 건데 PBR 무시하다가 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큰 금액이 될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식 공부는 정금일 때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큰 금액일 때 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오늘 PBR 이야기 할 텐데 PBR 퍼 어느 게 중요하다. 어느 게 중요하죠? 어느 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기관 애널리스트는 펄을 볼 거예요. 펄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퍼로 계산하면 좀 싸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가 제가 이제 퍼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퍼는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일회성이에요. 몇 년 전 순이익, 작년 순이익 의미가 없어요. 작년 순이익 대비 현재 퍼 계산하지 않아요. 올해 순이익 대비 퍼를 계산하기 때문에 갑자기 안 벌다가 갑자기 잘 번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순이익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비싸지 않아 보이는 수 있어요. 갑자기 잘 번 기업은 어떻게 돼요? 보통 얼마 뒤에 계속 잘 버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이 이제 특수한 기업이 있잖아요. 제가 사고 싶은 기업. 근데 대부분 뭐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에코프로, 에코PM은 갑자기 잘 본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폭발할 수 있어요. 물론 순이익 폭발 안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순이익 폭발한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말은 길어지니까 지금 아니에요. 용어를 설명해야 되겠네. 용어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BR은 어때 써먹냐? 회사 상황을 알아요. 파악했다는 전제 하에 왜냐면은 잘 버는 기업은 좀 비싸게 사도 돼요. 근데 못 버는 기업은 정말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회사 상황을 파악 안 하고 PBR 퍼로 본다. 도박하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업을 정말 잘 버는 기업이야. 유능한 기업. 그럼 좀 비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 PBR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버는 기업인데 비싸게 사래. 안 버는 기업인데 비싸게 산대. 현금이 안 들어오는데 비싸게 사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면 높은 PBR 뭔가 설명 안 했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죠. PBR은 뭐냐? 어떤 기업이랑 자기가 매수하는 기업을 알아요. 파악을 했어요. 어떤 기업인가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싸다 비싼 거 알아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보는 개념이 PBR
포가 있는데 포보다 다음 시간에 설명한 포보다 PBR이 월등히 중요해요. 나중에 계속 설명드릴 건데 우선 PBR이 월등히 중요한 거 아시고요. PBR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걸 떠나서 먼저 한 주당 주가가 있잖아요. 곱하기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 한 장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는 뭐예요? 한 장 주가 곱하기 총 주식이 뭐다? 시가총액. 시총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저희는 한 장 주가를 안 볼 거예요. 항상 한 장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인 시가총액을 갖고 논할 거예요. 왜? 저희는 고소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총을 보고 논할 거예요. 시총을 보고 항상 매매하더니 이럴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보통 회사는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자산이 뭐죠? 자산이 뭐죠? 아시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자세한 것은 어떤 회사든지 자본총계 있어요. 근데 자본총계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부채가 있을 거예요. 부채는 뭘로 갚아야 돼요?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채권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채 숫자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천억이다 자산이. 근데 1,000억이 부채다. 그럼 나머지 금액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본총계는 기본적으로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형체가 없고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본총계 자산이 2천억이에요. 근데 부채가 1,00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0억 그게 자본총계. 자기자본총계. 보통 자본총계라는데 가로 열고 앞에 자기자본총계와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 자본총계를 하죠. 그걸 이제 아시기 중요하고 PBR은 뭐죠? 제가 지금 자기자본 총계 말할 때 자본 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 오늘 거래해야 되는 오늘 저희가 매매하려는 시가총액이 자본 대비 어떤 자본?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자본 총계 대비 오늘 거래하는 시가총액이 몇 배 비싸냐? 1,000억이에요. 부채가 1,000억이다. 자산이 2,000억인데 부채가 1,00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0억이 자본 총계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1,000억이 거래돼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몇 배?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시가총액을 먼저 앞에 두고 자본총액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PBR이거든요. 1,000억이 자본총계인데 자기자본인데 자본총계라고 말할게요. 자본총계인데 오늘 거래한 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그러면 PBR은 뭐다?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몇 배죠? 1,000억 나누기 1,000억이니까 한 배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 산 사람 있고 근데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막 폭락한 거야. 그래서 500이 됐어요. 이 회사를 통째 사는 가격이 500이 된 거예요. 근데 자본총계는 뭐다? 적자가 아니면 늘어나요. 물론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기분 없어요. 물론 예전에 매독수는 40%씩 증가했어요. 지금도 30-40%씩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피부 미용 관련 업종이 지금 그래요. 엄청 핫해요. 매출 폭발하고 영업이익 엄청 높고 ROE 엄청 높아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PBR은 뭐다? 어떤 기업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모르면 PBR 볼 필요가 없어요. 안다는 전제하에 어떤 기업인 같은 거 알아요. 얼마큼 벌고 영업이익 얼마고 매출 어떤 거 안다는 전제하에 비싸다 싸다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PBR이 꼽혀가 있는데 PBR이 월등히 중요하다. PBR은 뭐다? 오늘 거래한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시가총액이 얼마? 1,000억일 때 사면 자본이 1,000억일 때 사요. 그러면 몇 배? PBR은 단위가 배예요. 몇 배.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자기 자본 총계가 1,000억이면 1,000억 나누기 1,000억은 한 배. 근데 시가총액이 폭락했어. 그래 500억이 됐어요. 500억이 됐어요.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자본 총계는 적자 아닌 이상 줄지 않아요. 늘어요. 물론 늘어나는 속도가 다 다르겠죠. 근데 한 달 뒤에 샀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500억으로 폭락했어. 근데 자기자본 총계는 한 달 뒤에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니까 잘 안 변한다. 전제가 1,000억에다 쳐요. 그러면 500억 시가총액 500억 산다면 500억 나누기 뭐 자기자본 1,000억 그럼 얼마? 0.5 배. 그래서 오늘 샀어요. 시가총액 1,000억일 때. 그러면 PBR이 몇 배? 한 배. 1,000억 나누기 1,000억. 근데 500을 같은 회사인데 시가총액 500억일 때 산다. 그러면 500억 나누기
천억은 몇 배? 0.5배.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더 떨어졌어요. 시가총액이 300억이야. 그러면 300억 나누기 자기 자본은 천억? 그러면 얼마죠? 0.3배. 헷갈리죠? 헷갈리는가요? 아니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되게 쉬운 개념인데 간과를 엄청 많이 하죠. 이게 전제가 필요해요. 지금 변수가 두 가지예요. 시가총액 하나하고 자본총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자본총계는 잘 변하지 않아요. 물론 변화를 측정하는 게 보통 ROE를 하는데, 물론 ROE가 전부 자본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죠. 배당을 주고 이러니까. 하지만 아무튼 자본은 잘 안 변해요. 이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작년만 해도 PBR이 1.0배 아래였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폭발했어요. 폭발했어요. 근데 자기 자본은 폭발하지 않았어요.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숫자로는 잘 벌어 보여. 그렇지만 엄청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니까. 순이익은 가짜예요. 순이익은 장부상 이익이니까. 아무튼 ROE가 좀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본총계는 증가 안 하는데 시가총액이 엄청 증가해요. 그럼 뭐가 증가하겠어요? PBR이 폭발하죠. PBR은 뭐 1년 전 PBR과 지금 PBR이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변수가 보다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이 폭발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증가 안 해. 그러면 내 PBR은 폭발하죠. 시가총액이 폭발했으니까. 근데 자기 자본은 잘 증가 안 해. 조금이야. 그러면 PBR은 폭발해요. 자기 자본이 증가 안 하는데 시가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권장하는 사람도 있죠.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거짓말쟁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PBR을 무시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PBR을 무시해 돈을 벌 수 있냐? 예, 벌 수 있어요. 일정 기간. 그렇지만 저희들은 큰 금일 때 중요하잖아요. 적금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인생을 못 바꾸니까. 근데 큰 금일 때 시사를 하면 적금일 때도 PBR 계속 중시하게 돼요. 그래서 PBR보다 자주 바뀌는 시가총액 대비 자본총계가 몇 배냐? 시가총액이 자본총계 대비 몇 배 거래되냐? 비싸다 싸다를 측정을 다니는 크게 PBR4가 있지만 PBR의 월등히 중요합니다. 월등히. 왜? 자본총계 대비 몇 배인데 자본총계는 폭발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도 폭발하지 않아요. 예전에 메이독스가 40% 증가했어요. 40%씩 상당기간. 물론 주가는 폭발했죠. 시가총액이 엄청 폭발했어요. 그렇지만 기대치만큼 못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본총계 잘 안 변하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PBR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다 폭락했죠. 당연히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PBR은 무시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PBR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PBR 무시하면 안 돼요. PBR은 뭐다? 잘 안 변하는 자본총계가 있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잘 변해. 그래서 시가총액이 비쌀 때 사면 자본총계가 안 변하니까 비쌀 때 사면 뭐가 높다? PBR이 엄청 높겠죠. 근데 자본 잘 안 변한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날 때 사면 PBR이 뭐다? 낮겠죠. 그래서 잘 안 변하는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폭발한다. 그럼 PBR이 높고 잘 안 변하는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폭락한다. 그럼 PBR이 낮아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 시가총액이 뭐예요? 이 회사 통으로 사는 어느 시점에 물론 통으로 못 사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설정하는 거니까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 그걸 다 산다. 그럼 이 시가총액 그걸 시가총액이라는데 시가총액이라는 전부 다 샀을 경우 이 기업을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게 시가총액인데 오늘 당시 시가총액은 그 돈이 있으면 이 종목을 다 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PBR은 왜 중요하냐?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은 달라요. 미국 기업은 1년에 100% 자기 자본 대비 100% 버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 기업이 뭐죠? 지금 업종이 뭐죠? 피부 미용 관련 업종이야. 걔네들은 그 기업들은 1년에 자기 자본 대비 30% 40%를 벌어요. 하지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자본총계 폭발하잖아요. 이렇게 자본이 막 폭발하니까 주가도 폭발했지만 자본이 클수록 그 커진 자본총계 대비
높은 ROE, 자기자본 이익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막 ROE 30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은 없어요. 상단기 어떤 유지할 수 있죠. 매출 폭발할 때. 그렇지만 매출이 계속 폭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총계가 어느 순간에 폭발할 경우에 높아진 자본총계 대비 계속 높은 R을 유지하는 기업은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나이키도 불가능해요. 스타벅스도 불가능해요.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뭐죠? 애플이에요. 애플은 자기반 이익률이 100% 넘죠. 그렇지만 계속 유지할 수 없죠. 그 배당도 많이 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말씀이고요. 오늘은 PBR, 포보다 월등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PBR은 뭐다? 어떤 기업을 알아요. 모르면 PBR 포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다 전제하에. 그게 먼저예요. 이 회사가 좀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PBR 좀 날 때 사고 싶어. 그게 뭐냐? PBR 날 때 산다는 것은 시가총액 날 때 사는 거예요. 자본총액 잘 안 변하니까.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물론 맹신한다고 돈을 엄청 버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잘 안 잃을 확률도 높고, 물리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돈을 버니까 자본총액이 막 증가하잖아요. 시가총액 가만히 있어. 근데 자본총액이 자본총액,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자본총액이 1,000억이에요. 근데 이제 자본총계는 잘 안 느는데 시가총액이 높을 때 샀어. 근데 잘 버는 기업이 있어, 다행히. 그러면 자본총계 계속 증가 아니에요? 네? 근데 시가총액 가만히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 비싸게 산 느낌이 있었는데 자본총계 증가가 워낙 빠르면 시가총액 가만히 있으면 PBR이 낮아져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PBR은 정말 중요하고요. 나중에 PBR 포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PBR은 뭐다? 시가총액 보고 이 회사의 자본총계는 재벌집에 보면 나와요. 보시고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게 키움증권에 나오는 PBR은 잘못된 PBR이거든. 왜냐면 거기 나온 PBR은 왜 잘못됐냐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키움증권은 제공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자본총계 알고 시가총액 알죠? 시가총액 알 수 있죠. 근데 자본총계를 최근에 발표한 자본총계가 아닌 작년 연말 자본총계예요. 그래서 1분기 발표하면 작년 4분기보다 1분기가 증가했을 거예요, 자본총계가.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작년 연말 자본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시가총액이 PBR이 몇 배인가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총계가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이 엄청 빠른 종목은 1,000억짜리가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1,050억, 1,100억, 1,000 이렇게 막 증가할 수 있어요. 폭발할 수 있어요. 잘 버는 기업. 근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PBR은 최근에 발표한 자본총계 아니라 그 전에 연말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PBR이 정확치 않아요.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자본, 저희가 매매하려는 회사의 자본총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키움증권이 제공하는 PBR은 뭐다? 작년 연말 자본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을 보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오늘 PBR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PBR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PBR 높았던 종목은 과거에 높았던 종목 어떻게 되냐? 주가가 높을 수 있죠. 시총이 막 폭발할 수 있잖아요. 에코프로 BM도 폭발해요. 시총이. 그럼 PBR 어떻게 돼요? PBR도 폭발해요. 그러면 PBR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비싸게 거래되는 거 알아요. 왜? 자본총계 대비 몇 배 거래되는 걸 보니까. 근데 에코프로는 PBR이 1배도 안 됐어요. 근데 폭발하니까 막 15만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PBR이 20이 넘은 거예요. 자본총계 대비 20배에 거래된 걸 거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또 사라는 이 사람 분도 계시죠? 자기 자본은 잘 그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시총과 폭발하는 거야. 시총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오너는 시총에 관심 없어요. 어차피 주식을 안 팔 거니까. 자본총계에 관심 있죠. 자본총계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이제 자본총계 아니죠. 실제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같은 자본총계 1,000억이라고 똑같지 않거든요. 구성하는 게 뭘로 구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아무튼 PBR은 어떤 기업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비싸다 싸다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보는데 자본총계 잘 안 변한 자본총계 대비 현재 형사원의 시가총액이 몇 배냐
측정하는 단위예요. 안 버는 기업은 PBR이 기본적으로 1.0배 아래 사야 돼. 기본이에요. 정말 안 버는 기업이 PBR 얼마? 0.5배. 자본주기가 1000억이다. 그러면 안 버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억 아래 당해 사는 거고, 폭락장에는 시가총액이 자본주기 1000억짜리가 0.5배, 0.3배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PBR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나도 다시 알겠지만 자본총계 대비 몇 배냐를 보기 때문에. 자본총계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 자본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 그걸 되게 중시하기죠. 되게 중요한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 많이 무시하죠. 왜? 모르니까. 아니면 모르는 게 그쵸. 알면 PBR 하지 않죠. 그리고 과거에 높았던 PBR, 높았던 시가총액, 자기보험 대비 높았던 시가총액 유지했던 기업, 높았던 PBR 유지했던 기업은 어떻게 되냐? 다 폭락했어요. 다 100% 폭락했어요. 99% 아니에요. 100% 폭락했어요. 과거에 엄청 유명했던 종목이 메이독스잖아요. 만 원짜리가 막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폭락했어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PBR 엄청 높은 종목 있죠? 다 폭락할 거예요. 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PBR 높은 상황에 산다.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박하는 거예요. 그냥 PBR 10 이상 그냥 도박이에요. 볼 것도 없어. 왜? 그렇게 엄청나게 잘 벌어야 이제 PBR 10이 넘어가는데 그걸 계속 유지한 기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10몇 년 동안 없었어요. 아무튼 PBR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퍼드 설명하고 영업이익률도 설명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또 설명드릴게요. PBR은 뭐다? 제가 저희들이 매수하려는 자본총계 보고 현재 형성하는 시가총액 보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 몇 배 형성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잘 버냐 못 버냐에 따라서 PBR은 허용될 PBR이 다른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